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꼭 확인하세요.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명을 정확히 알기까지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진단을 받은 뒤에도 장기간 치료와 검사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길어지면 병원비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검사비, 약값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간병비, 보조기기 비용, 특수시기 비용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만 희귀질환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질환이 지원 대상 질환인지, 산정 특례에 등록되어 있는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귀질환을 진단받았거나 가족 중 희귀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병원 원무과, 사회사업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희귀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검사와 약물 치료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희귀질환자가 무조건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환명, 산정특례 등록 여부, 소득과 재산 기준, 건강보험 자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질환이 지원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1389개의 희귀질환과 법고시에 따른 지원질환 24개 등 총 1413개의 질환을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희귀질환 1413개라고 표현하기보다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총 1413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대상 질환은 매년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도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희귀질환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할 때는 단순한 병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환명, KCD 코드, 산정특례 코드,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는 희귀질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의 질병명이나 질병 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확인할 때 꼭 함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정특례입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자가 등록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현재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본인 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6년 희귀 중증난치 질환 지원 강화 방안에서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는 시점에 따라 실제 본인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산정특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려는 질환에 대해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 등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정특례 등록 여부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산정특례 등록과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 의심이나 임상적 추정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에
최종 진단명이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녀가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부모님 재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지역, 건강보험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혼자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할 보건소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 진료에 들어간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병원비 전체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병실료, 일부 병실 이용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에 나온 금액이 전부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원 항목에는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외에도 질환과 조건에 따라 여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조제 분유 구입비, 저단백 즉석밥 구입비, 옥수수전분 구입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병비는 월 30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특수조제 분유는 연간 360만 원 이내, 저단백 즉석밥과 옥수수전분은 각각 연간 168만 원 이내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희귀질환자가 모든 항목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환 종류, 연령, 장애 정도, 소득 재산 기준, 건강보험 자격 등에 따라 지원 가능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안내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간병비와 특수시기 구입비 중심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자격은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지입니다. 자격에 따라 신청 가능한 항목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경우에 따라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 안내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 전에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희귀질환자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신청 가능 범위와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장애정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보건소에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비 부담이 예상된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지원 시작일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등록이 결정되면 지원 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청하기 전에 이미 낸 의료비는 소급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산정특례 등록 이야기를 들었다면 병원비를 다 낸 뒤에 알아보는 것보다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원무과나 사회사업실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도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지원되고 이후 정기재 조사를 통해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진단명이나 자격 조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수시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일정 기간 적용되며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가 만료되었는데 재등록이 되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했다면 전입지 보건소의 주소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확인할 때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내 질환이 2026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어떤 항목이 지원되고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병원비 전체를 무조건 대신 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대상 질환 수와 지원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총 1,413개로 안내되고 있고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 인하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전 정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희귀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가족 중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병원 원무과 또는 사회사업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아닐 것 같아도 실제로 상담해보면 산정특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 부담 상한제, 지자체 지원, 민간 후원 사업 등 다른 제도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질환명, 산정특례 등록 여부, 건강보험 자격, 소득과 재산 기준, 거주지 보건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